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구대학교 혁신지원사업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구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변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구대학교에서 발표할 내용은 창의융합교육 3웨어 혁신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웨어 혁신 시스템이라는 말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신구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융합 교육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틀로 구분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3웨어에서 첫 번째 웨어는 바로 휴먼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가 되겠고, 세 번째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혁신 시스템이 어떻게 창의융합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신구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은 크게 목표를 서비스 산업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70% 이상의 학과들이 서비스 산업에 기반한 그런 학과 구성으로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실무라든가 혹은 그 보건 쪽 혹은 생명환경학부 이런 학부들이 모두 다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지원 사업의 목표는 앞서 나와 있는 추진 배경 및 목표,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이 사업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바로 창의융합 교육 강화라고 하는 전략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추진 전략은 바로 교육 영역에서의 창의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혁신 영역에서의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산학협력 고도화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 고도화는 산학협력 영역에서의 추진 전략으로 저희들이 대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벌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추진 전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는 올해 작년에 모두 공통적으로 닥쳤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이 사업을 축소하고 완화시켜서 진행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총 8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 추진 과제는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창의융합 교육 혁신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추진 과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 창의융합 교육 과정 혁신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바로 창의융합 교육 강화라고 하는 추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그 추진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생 지원이 바로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추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와 있는 사항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추진 전략과 추진 목표 그리고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대학의 설립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아래 나와 있는 대학의 설립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이 비전 2023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혁신 지원 사업 목표를 도출해서 진행을 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의융합 교육 3웨어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세 번째로 휴먼웨어 시스템으로 순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요약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창의융합 교육 3웨어 혁신 시스템은 휴먼웨어 차원에서는 혁신 교수법 연수, PBL이라든가 플립트 러닝과 같은 혁신 교수법을 연수하고, 두 번째로는 올해 그 작년에 특히나 이제 유행했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많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대면 강의 기법들을 연수함으로써 교수자들의 어떤 강의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휴먼웨어의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 점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강의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휴먼웨어 그 시스템의 주축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드웨어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강의 시스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 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전자칠판이라든가 혹은 첨단 빔 프로젝트라든가 전자 강의 시스템들,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하드웨어 시스템들 이외에도 스마트 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여러 가지 OS 시스템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점점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모바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학사행정이라든가 학생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러한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생각의 유연성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기제,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한 유연 학기제 운영이라든가 혹은 창의 융합 교과목들을 발굴해서 둘 이상의 학과들이 서로 융합 교과목들을 교수들이 지도하면서 학생들 간의 어떤 융합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교과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한 창의 융합 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시스템 구축의 어떤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스마트 강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저희들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PBL 실습실, 특히나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PBL을 창의 융합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혁신 교수법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 연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연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PBL실을 구축하고 올해는 그 사업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BL 실습실을 총 17개 학과를 지원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강의용 전자칠판 같은 것들도 총 32개 학과에 74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BL 교수학습법 도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저희들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러닝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이 점점점 더 많은 추세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대학의 모든 PC 기반의 그런 스마트 러닝 학교의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학생들의 강의 수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모바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러닝 시스템으로 전격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면 중에 하나인데 구글 G 스위치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과목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실시간으로 총 94.5%의 강의가 완성이 됐고 2학기에는 더 많은 강의, 그래서 이제 99.2%에 해당하는 1616 강좌가 모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행아웃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동시 접속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드웨어 시스템 중에 하나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XR 존과 유튜브 존 그리고 3D 프린팅 존과 창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 놓은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창의 융합 기반의 기술 학습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학과 간의 어떤 융복합적인 공간으로서 구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진행을 시켜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융합 교과목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창의융합 동아리들도 참석해서 예비 메이커들이 창의융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학과 간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의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는 유연학기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 이수제를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집중 이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경과 교수인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목들이
활짝 꽃이 피고 만개하는 그런 5월, 6월에 강의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적인 영향을 타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과목은 3, 4월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목 강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올해에도 이런 집중 이수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창의융합 교과목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 많은 과목들을 개발하지 못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 VR 비대면 상담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들을 통해서 VR 게임 컨텐츠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가 같이 수업을 듣고 4개 학과의 교수님들이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창의융합 교과목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융합 교과에서 나온 그런 그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비정규 수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창의융합 동아리 운영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창의융합 동아리가 운영이 됐는데요. 시범 운영치고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원의 어떤 친구 대 식물원의 정보를 그 공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혹은 유아의 그 양치를 도울 수 있는 앱 혹은 가상현실의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는 특히 이제 세 번째 나와있던 VR 카운슬링 카페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 교과의 결과물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의융합 동아리 운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융합 동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발 앱들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휴먼웨어 시스템입니다. 휴먼웨어 시스템에는 혁신 교수법 연수가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BL을 저희 대학이 아주 그 중요한 혁신 그 교수법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양여자대학교와 대학연합을 통해서 혁신 교수법을 공유하고 좋은 혁신 교수법들을 상호 대학들 간에 그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연수 기회도 잡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 특강들도 개발해서 그 교수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휴머니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연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강의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온라인 강의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향후 K무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양질의 그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년도에 그 2019년도에 10개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2020년도에는 25개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온라인 컨텐츠들의 어떤 그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했고 그래서 총 이러한 그 25개 컨텐츠가 좀 더 그 양질의 컨텐츠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과 그 환경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이제 물적 지원과 양적 지원들 모든 인적 지원들을 진행을 해서 그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시켰던 그런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휴먼웨어 시스템, 세 번째 휴먼웨어 시스템은 바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법을 연수시켜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 14회에 걸쳐서 전체 교수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수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위한 스마트 칠판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활동, 그리고 팁 이런 것들을 전수받으면서 교수자들의 비대면 교수학습법에 대한 역량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대학에서 진행됐던 창의융합 교육에 대한 3웨어 시스템의 큰 대표적인 사업들을 각각의 3웨어 시스템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창의융합 시스템,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신구대학교의 창의융합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창의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창의융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유연학기제 및 창의융합 교과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수자 역량 제고를 통한 창의융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3웨어 시스템이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혁신 기반과 이러한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신구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궁극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형의 그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였던 서비스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을 그 신구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신구대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